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청소년의 달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이렇게 따뜻한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모닝와이드에서는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방치돼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안타까운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특별히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다들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많기 때문에 아직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작년 이맘때 이 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청개구리들 그렇죠. 있었죠. 예. 네. 이 주제가 사실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6만여 명씩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일단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학교 떠나는 이유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네. 해외 유학을 가거나 뭐 예. 장기 입원을 하거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중학교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정적인 이유 그리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학교 부적응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그 연령대별로 또 다르군요. 네. 예.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각각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서 비슷한 문제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범죄에 대한 노출 부분이거든요. 위험천만한 길 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9일 100여 차례 절도 행위를 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범인은 놀랍게도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씹히도 내 새끼일 거니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밖 아이들은 그들은 왜 이런 범죄를 벌여온 걸까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범죄에 가담한 두 여자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었는데 가출한 상태니까 돈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를 계속 지르니까 방황하던 아이들은 가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타고 넘어가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약 3개월간 총 103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토바이를 훔친 게 한 2회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상가에 침입해서 그 금품을 훔친 건데 금액은 대략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범행을 주도했던 남자아이들이 보호관찰소로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아이들의 절도 행각은 계속됐는데요. 같이 범행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자애들끼리 또 다시 범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학교 밖 아이들. 아빠가 무서워서 나왔고 나이도 어려가지고 알바 뭐 그런 것도 못하고 알바 못하니까 범죄 지를 수밖에 없죠. 집은 못 가는 상황이니까. 학교를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애들이랑 저랑 안 맞아서. 안갈 것 같아. 것 같아? 문제는 현재 제도의 틈을 타 아이들이 계속 재범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로 돼 있어서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구인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내보내면은 또 나가면서 곧바로 범행을 하고 그런 상태였었죠.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의 망을 피해 아이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매년 6만여 명에 다다르는 학교 밖 아이들이 바로 이런 범죄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몇 살이었는데? 고1이요. 저희 물건 훔치는 걸 제일 많이 했고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어떤 게 가장 힘들어서? 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때렸어요. 좀 밟고 막 장우산으로 막 엉덩이 천대 때리고. 집을 나온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한 애들 다 집안 사정일 거예요.
집 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담배 폈을 때 걸려서 겁나 맞았어요. 표현이 좀 가격해요. 아빠가 아니면 아닌 거고 아빠가 맞는 거 맞는 거고 답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원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애들이 여기 오는 것 자체는 사람과 대화하고 나누는 그 시간을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한편 이곳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집을 나와 살고 있는 만 17살의 진아 양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년 조금 넘었어요. 부모님이랑 성격이 너무 안 맞고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트러블이 좀 많았어요. 수차례 가출을 반복했던 그녀. 그런 진아 양은 현재 임신 4개월의 미혼모입니다. 처음에 그때 딱 알았을 때 어땠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냥. 낙태할 생각도 많이 했는데 낙태할 기간이 지난 건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고 나서부터 생각이랑 완전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냥 나와서 잘 키우려고요. 어린 미혼모는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요. 저번 주에 병원을 가서 근데 정상이래요. 학교를 벗어나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관심입니다. 네, 아이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막막하고 답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이제 노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답이 없고 갑갑한 상황인데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떠난 이유도 제각각이듯이 예. 그 이후에 원하는 삶의 모습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 비록 학교는 떠났지만 네.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예. 또는 학교를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학업형의 청소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직업을 가지고 예. 이제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진로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그게 문제죠. 소위 노답이다 예. 하는 무호평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예 세상과 단절한 은둔형도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IS에 가담한 뭐 김군 같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비행형이 있습니다. 가출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이 집단들과 어울리는 비행형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아마도 성공을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꿈을 키우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만나보시죠. 학교 밖에서 꿈을 이룬 첫 번째 주인공. 나마스테. 발리우드 배우 김수영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범상치 않은 차림의 여인. 2011년 인도 영화 잉카 잡탁 헤이잔에 출연한 김수영 제가 씨입니다. 꿈이 굉장히 많아요. 꿈이 83개인데 발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는 것도 저의 꿈 중에 하나였죠. 10년 동안 무려 83개의 꿈들을 계획하고 달성하고 있다는 김수영 씨. 해외에서 인생의 3분의 1 보내기부터 에베레스트 등정, 부모님 집 사들이기 등 각양각색의 꿈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실패란 없을 것 같은 그녀의 인생에도 시련은 있었지요. 인생의 한 처음 20년은 아주 암흑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 사업 부도나고 그래서 갑자기 온 가족이 거의 야반도주하다시피 시골로 이사 가서 학교에 가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고 말도 걸어주지 않고 공부도 재미없고 굳이 그럼 내가 집이나 학교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힘든 환경 속에서 방황하던 학창시절, 무단 결석과 가출을 일삼다가 결국 퇴학까지 당하게 됐는데요. 자, 기댈 곳 하나 없던 비행 청소년 수영 씨를 바꾼 건 바로 이 노래 컴백 홈 속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라는 말에서 굉장히 어떤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무도 저한테도 미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미 퇴학 처리를 하셔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수영 씨는 실업계 최초 골든벨 우승을 이루고 명문대 입학과 세계적 기업 입사 등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력을 쌓은 후에 또 다른 꿈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고 이루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꿈 중에 하나예요. 자신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 멘토를 자처하고 있는 김수영 씨.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멘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위로해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줬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꿈을 이룬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한적한 산속에서 뭘 하고 있나요? 여기서 촬영을 할 거라서. 무슨 촬영하는데요? 그냥 단편 영화. 22세 어린 나이지만 올해로 벌써 데뷔 3년 차인 영화감독 한동혁 씨. 19살에 만든 단편 영화로 각종 영화제의 상영작으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감독 동혁 씨의 고등학교 자퇴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자퇴하고 싶은 이유, 내 꿈을 더 자유롭게 꾸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되게 마찰이 많았어요. 야자 시간에 시나리오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평소에 상영하지 않는 특별전으로 상영되는 영화들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공부인데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했을 때 늘 묵살되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영화 감독이란 꿈을 꾸는 게 이 학교에선 금지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학교를 포기해야겠다. 자신의 꿈을 위해 학교 밖으로 한 발짝 내디뎠지만은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든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이렇게 외로움이라던가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좀 힘들었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됐다는 거. 제가 저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좀 제대로 된 자퇴생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퇴생끼리 모여서 마음 나누고 자기들의 어떤 힘든 점이라든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영화에서는 물론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까지 성공해낸 동혁 씨. 자, 최근에는 독립영화제에서 자원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상영하러 왔는데 저도 그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갖고 저는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 혹시 밥 한번 먹을 수 있나 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 만남이 이어진 것 같아요. 동혁 씨는 자신과 같은 자퇴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있답니다. 자퇴생들한테는 자퇴하고 나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제 경험 같은 걸 얘기를 해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밖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돼 있다거나 아니면 소외돼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잘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역시 체계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제 옆에 계시는 김희정 장관께서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제정 취지라든지 또 5월 12일에 발표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청소년이 학교를 다닐 때만 보호를 해서 좋은 네. 성인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네. 혹시 학교 밖에 있다 하더라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렇죠.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큰 틀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소위 학교는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드림 센터라고 전국에 200개소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학업 중단 숙려제를 통해서 학교를 이제 가급적 학교 안에서 이렇게 꿈갖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고 상담을 합니다만 학업 중단 숙려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희 여성가족부에다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을 인근에 가장 가까운 꿈드림 센터로 같이 와서 상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공부 계속할래요. 나는 그
직장 가지고 싶어요? 이런 답을 가진 학생도 있고 그렇겠죠. 지금 현재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심리 치유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학업이든 진로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국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학업이나 진로는 아닌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1대1로 매칭으로 멘토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로를 찾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왜 그 새로운 전염병 때문에 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유행병이나 전염병이 있으면 학교 단위에서 처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리고 사후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두 번째 문제는 신체적으로도 약물이나 뭐 이런 거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과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세 번째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또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 문제요. 네, 낮 시간에 이렇게 분명히 그 청소년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비행 청소년 아니냐 이런 시선 때문에 오히려 더 움츠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길이 닿게 되는. 그래서 건전한 또래 집단을 그 센터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셈인데 추상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꿈드림 지원센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마련을 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세상을 향한 희망찬 날개짓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 고1 때까지, 고1 초반에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학교를 왜 그만뒀니? 자퇴를 했던 이유만으로 저를 문제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피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오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지수랑 약간, 지수 친구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 많이 아팠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잠시 방황했던 두 친구. 그런데 둘에게 웃음을 찾아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꿈드림 센터인데요. 4차식을 이번에 하는데 센터의 지원으로 자신감을 찾게 됐다고요. 네,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이번에 패스를 했는데 수능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대학을 위해서라면은 해야죠, 열심히. 1등급짜리예요. 얘는 데려가도 데려요. 데려가도 돼요. 18살 나이에 검정고시를 합격한 지수. 1년 먼저 수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얘네들 가르치면 힘이 나요. 워낙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보람이 느껴져요. 일주일에 4번씩 전직 교사는 물론 대학생들이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합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해주기 위해서 1대1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2~3명 정도의 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를 들고 가는 아이들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바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기타 수업입니다. 현지가 특히 좋아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6번이잖아. 6번 아래. 5번이 첫 번째 검지에 삔 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할 기회를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과목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죠. 학교 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나 지역 체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학교 밖 아이들은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지원 예술 사업을 좀 후원을 받아서요. 또 기타 수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54개였던 센터가 200여 개의 꿈드림 센터로 늘어나는데요. 프로그램도 더 강화됐습니다.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경찰청, 학교장, 지자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진로 설정은 물론 건강검진과 관련 교육도 확대됐는데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심리상담과 진로지도, 검정고시 지원 이 3가지 축으로 집중이 되어 왔었는데요.
꿈드림 사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자신만의 어떤 능력들을 잘 발현해서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그중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찾게 해주는 진로 지도가 세심해졌습니다. 현장 교육을 통해 꿈을 더 구체적으로 키울 수 있게 한 것이죠. 네, 현장에서 이제 실습하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바리스타가 꿈이었던 현지. 그동안 학원에서 배웠던 기술을 마음껏 선보이는데요. 칭찬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스타라는 게 사람과 소통하는 직업인데 정말 성격이 밝아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잘할 것 같아요. 현지가 완성한 따뜻한 라떼 한 잔. 이 따뜻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날이 곧 오겠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한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요. 그동안 갈 곳이 많이 없던 아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이런 기업의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이들이 정말 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 꿈 많은 18살. 현지와 지수는 오늘도 꿈을 향해 걷습니다. 제 꿈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바리스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 꿈은요, 사람들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고 이야기 잘 들어주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 시작을 같이 고민해주는 선생님과 친구가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로 함께해 주세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달라진 점이 뭘까요? 하나는 이제 전국 단위로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운영이 되었다는 건데 이제는 전국 단위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청소년 쉼터라든지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각각의 지원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지원이 하나로 체계가 돼서 이 청소년 드림센터의 하나로 종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을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렇군요.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이름도 참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이 꿈이 또 영어로 드림인데 무언가를 드리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꿈을 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곳을 통해서 꿈을 만들어간 우리 청소년들 만나보시죠. 꿈드림센터와 인연을 맺고 있는 19소녀 지선 양을 만난 건 미용실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 능숙한 손길로 손님의 머리를 파마하고 있었는데요. 애가 착실해, 인사성도 있고. 밝은 미소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자격증을 따고 그러고 내년에는 디자이너 다는 거. 하지만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났죠, 그때는. 막 어떤 손님은 막 사람 바꿔달라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동안 피나는 노력의 결과 이제는 실력을 갖춘 스텝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얌전히 가는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칭찬을 먹고 사는 지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방황하던 시절 꿈드림센터를 다니고 난 뒤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드림센터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없었을 것 같네요. 미용도 안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아, 드릴까요? 그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곳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체스는 슈퍼 왓츠 말고 더운데. 네가 그 손님들에게 그 최고의 칭찬을 받는다는 그 샴푸? 장난이죠? 처음으로 선생님의 머리를 해주는데요. 저요? 두 사람 모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귀여운데요? 보여요? 말로 뭐 어떻게 표현은 잘 안 되는데 감격스러워.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땠어, 인턴십? 그냥 힘들었어요. 재밌고. 어떤 점이 재밌었어? 모르겠는데 그냥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지선의 꿈이 미용이었구나. 물 많이 넣으면 찢어져? 제자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선생님. 따가워서 샤프를 할 수가 없어. 마음은 아프지만 내 영광의 참 상처. 대견하기만 합니다. 하고 막 발레리나 수진? 네. 그 사람들도 영광의 상처가 난 선. 이곳에서 꿈을 키운 또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꿈 드림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최슬의 양인데요. 그녀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땐 17 소녀였습니다.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방황하던 시기였다고 하네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술도 먹고 이제 담배도 피고 가출도 꽤 여러 번 했었고요. 그냥 완전 망나니. 새벽에도 전화하고 카톡하고 다시 공부방 온나 이렇게 설득해서 다시 오면 쌤 저를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면서 그렇게 하고. 꿈 드림센터를 다니면서 검정고시에 합격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센터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어디야? 고향가 있어? 자더라도 와서 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자더라도 들리는 건 있으니까 하나씩이라도. 20분만 하자, 20분만. 조금 있으면 다른 거 하니까. 진짜 진심 20분만 더 풀자. 도덕 한 번씩만 더 풀자. 사실 누구보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었고 왜 탈선을 했는지도 알고 그런 심정을 더 내가 잘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에는 관심도 없던 슬의 양이 올해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꿈드림 와가지고 쌤들처럼 아이들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쌤들한테도 말했거든요. 몇 년만 기다리라고. 잘 올 거라고. 지난 성적, 중간고사 성적 보자. 100점 맞았잖아. 100점이 아니었나? 잘못 봤어. 진짜 웃기다. 막둥이로 우리 오는 거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늘 반갑고 자랑스럽고. 학교를 벗어나 방황하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준 곳. 앞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 비행 청소년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인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주변에 학교 밖 청소년 발견하시면 꼭 저희 센터로 연결해서 한 명의 인생을 바꿔주고 대한민국의 인재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다 보면 대한민국의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체계적인 법적 장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밝은 미래를 또 준비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